세상에는 10억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생긴 최초의 기계는 1817년에 만들어졌어요.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퀴를 보죠. 엄청 얇네요. 자전거를 평평한 표면에 놓으면 옆으로 넘어질 겁니다. 보통은 자전거 위에 사람 때문에 자전거가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되었어요.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페달을 밟으면서 손잡이를 조종하죠. 자전거는 가속하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쯤 손잡이를 놓고 자전거를 타보려고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걸로는 이 물리적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이 자전거를 보세요. 헤드 튜브가 뒤로 기울어져 있네요. 가상의 선을 그어봅시다. 이 선은 바퀴의 중앙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 선은 바퀴가 땅에 닿기 바로 전에 땅에 닿을 것입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트레일은 자전거를 제어하고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파격적이지만 여전히 탈 수 있는 자전거들이 많죠. 그러니까 헤드 튜브의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이걸로는 주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어요. 자전거의 앞바퀴는 회전할 때 자이로스코프처럼 작용합니다. 회전하면서 직립 자세를 유지하려는 물체가 되는 거죠. 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팽이일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넘어지지 않잖아요. 자전거 바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로스코프 효과로 자전거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때 물리학자들은 앞바퀴가 2개 달린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이로스코프 효과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자전거도 쉽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인간의 뇌 그 자체에 있을 수 있어요. 뇌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우리는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게 주 원리일까요? 우리가 자전거를 어떻게 탈 수 있는지 과학은 여전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유리를 사용해왔지만 유리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물자는 확실히 고체일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분자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자 구조는 오직 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의 전형적인 예는 영화예요. 고체는 일시중지된 영상이고 액체는 정상 속도로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는 엄청나게 느리게 재생되는 영상이에요. 자전거처럼 아직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개미는 남미 출신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개미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이주했어요. 이 곤충들 중 수십억 마리가 하나의 거대한 초군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개미들의 군집은 캘리포니아주 전체와 맞먹습니다. 유럽에 있는 개미 대도시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 스페인 북부에서 끝납니다. 이들은 다른 개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신뢰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아르헨티나 개미를 한 병에 담으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더듬이를 문지르면서 서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죠. 개미에게는 악수나 마찬가지인 인사예요. 과학자들은 이 무시무시한 곤충들이 어디서 이런 수준의 조직력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물질은 우주의 5%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별, 은하간, 가스, 소행성, 행성, 여러분과 저를 뜻하죠. 우주의 27%는 암흑물질이고 이 물질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어요. 나머지 68%는 암흑에너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 이후 팽창해왔고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이런 에너지가 진짜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2008년 독일의 한 과학자는 구글 어스에서 한 마을에 있는 평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수의 소떼를 보았죠. 이상하게도 모든 소가 같은 쪽을 향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소 8,500마리의 행동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는 풀을 뜯고 쉬고 물을 마실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선을 지켜 움직입니다. 소들에게 자기 나침반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우리 뇌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원리를 알고는 있지만 음악과 같은 추상적인 것이 왜 우리를 끌어당기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지 못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이 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인류는 우주로 날아가서 달 위를 걷고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해저의 80%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곳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물이 차갑고 수압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의 차질을 빚고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의 압력은 지표면보다 1100배나 더 큽니다. 6대의 승용차가 몸 구석구석을 누르는 것과도 같아요. 아무리 최신식의 우주복이라고 해도 사람을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2017년 천문학자들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우무아무아였어요. 이 성간 방랑자는 보통 소행성보다 대략 5배 빠른 속도로 우리 태양계를 통과했습니다. 우무아무아는 아주 길고 두꺼운 초콜릿 바처럼 보이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물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도 이 물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일 것입니다. 10%의 사람들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요. 아직도 왜 우리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로 나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알려진 것은 왼손잡이의 수가 역사를 통틀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거의 모든 캥거루는 왼손잡이라고 해요. 심지어 문어도 주로 사용하는 손이 있어요. 2500년 전 그리스 도시 헬리케의 주민들은 수백 마리의 쥐, 새, 뱀이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모든 동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도시의 거리를 떠나려고 했죠. 같은 날 강한 지진이 헬리케를 강타했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재난을 감지하는지는 그 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구 내부의 진동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기 중의 변화를 느낀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양이, 개, 새, 벌, 그리고 다른 동물들의 초능력을 믿지 않고 있어요. 태양계에서 어떤 행성이 가장 멋져 보이나요? 물론 토성이겠죠? 고리가 근사하잖아요. 이 고리는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모래 한 알에서부터 집보다 큰 바위까지 아주 다양해요. 이 고리의 두께는 100m이고 길이는 39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같죠? 과학자들에게는 토성에 대한 정보가 많지만 이 고리의 수가 몇 개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추정치는 500에서 1000개예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꿈을 꾸면서 보냅니다. 전 세계의 연구원들은 수면의 원리를 100년 이상 연구해왔지만 왜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이 수면 중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하룻밤 동안 쉬면서 우리 몸에서 독소와 해로운 물질이 제거되는 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의 재설정 버튼처럼 수면이 우리의 뇌를 다시 시작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지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강, 바다, 구름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몸 전체의 60%도 물이에요. 미국 지질조사에 따르면 지구에는 13억 6천만 입방 킬로미터의 물이 있다고 해요. 표면의 72%를 물이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소금 때문에 우리는 이 중 3%만 마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물이 운석과 함께 지구에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화산이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죠.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어 비의 형태로 지구를 강타했다는 거예요.